그러니까요. 엄마는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폰 관리는 내가 한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믿었던 딸이었습니다. 복잡한 스마트폰도 대신 관리해주고 은행 업무도 척척 봐주는 세상 하나뿐인 효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연히 딸이 두고 간 휴대폰을 켰다가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스팸 보관함에 숨겨져 있던 수십 통의 독촉 문자들, 그리고 갤러리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통장 사진과 집 문서 사진. 엄마 눈 침침하니까 내가 정리해줄게. 그 다정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제 눈과 귀를 가리는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딸이 제 휴대폰을 초기화했던 5월 12일,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70대 노모의 조용한 반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새해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칠순을 간 넘긴 옥분 씨는 손에 쥔 검은 스마트폰이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양 엉거주춤 들고만 있었어요. 은행 앱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자꾸만 손가락이 빗나가 화면이 꺼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맞은편 소파에서 지켜보던 딸이 대뜸 옥분 씨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버리더군요.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둔탁하게 울렸어요. 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답니다. 옥분 씨가 무안함에 빈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입을 열려다 말았죠. 딸은 엄마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화면을 넘기며 짧게 쏘아붙였어요. 엄마,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관리해 준다니까 왜 자꾸 건드려? 이거 잘못 눌러서 꼬이면 나만 골치 아프다고 했잖아. 딸의 말은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했답니다. 옥분 씨는 하려던 말을 목구멍 뒤로 삼키며 식탁 모서리만 만지작거렸어요. 딸이 패턴을 풀고 들어가는 그 작은 기계 속에 옥분 씨의 돈과 일상이 전부 들어있었지만 정작 주인인 옥분 씨는 그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죠. 거실에는 딸의 손가락이 액정을 두드리는 건조한 소리만 가득 찼답니다. 옥분 씨의 낡은 휴대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이 남겨둔 유일한 음성 메시지부터 매달 25일이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기초연금 내역, 그리고 멀리 사는 손주들이 가끔 보내오는 재롱 영상까지 옥분 씨 인생의 모든 기록이 그 작은 네모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딸만이 쥐고 있었답니다. 딸은 식탁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옥분 씨의 휴대폰을 제 물건처럼 주무르고 있었어요. 띠링 하고 은행 앱 알림 울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옥분 씨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쭉 빼고 화면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딸은 묘하게 어깨를 틀어 화면을 옥분 씨의 시선에서 차단해 버리더군요. 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오가는 동안 옥분 씨는 그저 딸의 굳게 담은 인매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잠시 후 딸이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식탁 저만치 밀어두며 말했답니다. 엄마, 은행에서 보안 카드 바꾸라고 문자 왔네. 복잡한 거니까 내가 나중에 은행 가서 처리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딸은 옥분 씨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가방에서 자신의 다이어리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옥분 씨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죠. 분명 내 통장이고 내 전화기인데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려면 딸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딸이 알아서 한다며 그어버린 선은 옥분 씨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옥분 씨는 밥상 위에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펜을 꾹꾹 눌러 쓰는 딸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손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옥분 씨는 식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며칠 전 새로 태어난 손주 녀석 얼굴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갤러리 버튼을 누르자 화면 가득 해맑게 웃고 있는 손주들과 옥분 씨가 가꾼 베란다 화분 사진들이 주르륵 펼쳐졌답니다. 옥분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도 잠시였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쓱 내리던 옥분 씨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답니다. 분명 어제 낮에 찍어두었던 통장 앞면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건망증이 심해질까봐 통장 잔액과 비밀번호 적은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게 옥분 씨의 오랜 습관이었는데 그 사진만 쏙 빠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았죠. 놀랍게도 손주들 사진과 꽃사진은 그대로인데 집 문서 찍어둔 것, 남편 제사상 차림표, 그리고 통장 사진들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옥분 씨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화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돈이나 집과 관련된 기록만 누군가 정교하게 도려낸 것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었죠. 그때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옥분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엎어두며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식탁 밑으로 감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딸이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지워버린 건 단순히 사진 파일 몇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옥분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이거 내가 분명 찍어뒀는데 어디 갔지? 옥분 씨는 혼잣말을 삼키며 딸이 나오기 전 서둘러 물잔을 집어들었답니다. 화장실 문이 달칵 열리고 딸이 젖은 손을 털며 걸어 나왔어요. 옥분 씨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휴대폰을 식탁 구석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하지만 딸의 눈매는 이미 옥분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죠. 딸은 수건으로 손을 꼼꼼히 닦으며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건조하고 느릿한 동작 하나하나가 옥분 씨의 가슴을 옥죄어 오는 듯 했답니다. 거실에는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고 있었죠. 옥분 씨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용기를 내어 입을 떼었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작게 떨려 나왔답니다. 저기, 연주야. 아까 내가 손주 사진 좀 보려고 앨범을 열었는데 말이다. 이상하게 통장 찍어둔 거랑 집문서 찍어둔 게 안 보이더구나. 내가 뭘 잘못 눌러서 지워진 건가 싶어서. 옥분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의 손이 멈췄어요. 딸은 닦던 수건을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길고 무거운지 옥분 씨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딸은 옥분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식탁 위에 놓인 물컵에 물방울만 손가락으로 훔쳐내며 나직하게 대꾸했죠. 엄마, 그거 내가 지웠어. 너무나 태연한 대답에 옥분 씨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딸의 얼굴만 바라보았답니다. 딸은 그게 뭐 대수냐는 듯 턱을 괴고 옥분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답답해 죽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지난번에도 봐. 통장 잔고 조금 줄어든 거 보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나한테 전화했잖아. 이자율이 어쩌니, 물가가 어쩌니 하면서 혈압만 오르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 엄마 건강 생각해서 신경 쓸 거리 아예 없애버린 거야. 딸의 말은 논리정연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늙은 노모의 건강을 염려하는 효녀의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옥분 씨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건 옥분 씨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온 생존 방식이었어요. 콩나물값 100원이라도 아껴서 모은 돈이 그 통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은 그 소중한 습관을 단순히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치부하고 가위로 오려내듯 잘라버린 겁니다. 옥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보 끝자락을 꽉 쥐며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그게 내 전 재산인데 내가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면 어떡하니. 그리고 집문서 사진은 왜? 아휴, 엄마.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으며 식탁을 탁 쳤어요. 그 소리에 옥분 씨의 몸이 움찔했답니다.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한다니까? 엄마가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봤자 뭐 할 건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극성인지 알아? 노인네들 스마트폰에 그런 사진 있으면 해킹당해서 집이고 돈이고 싹 다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야. 나 못 믿어? 내가 엄마 딸이야. 남이야? 딸은 보안과 안전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앞세워 옥분 씨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옥분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식 못 믿는 노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옥분 씨의 시선은 자꾸만 딸의 손끝을 향했죠. 딸은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휴대폰을 다시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딸의 휴대폰이 아닌 식탁 구석에 밀려난 옥분 씨의 휴대폰 화면이 징하고 짧게 울렸답니다. 카드사에서 온 결제 알림 문자였죠. 옥분 씨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하자 딸이 더 빠르게 옥분 씨의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말한 공과금 자동이체인가 보다. 내가 확인할게. 딸은 화면을 옥분 씨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능숙하게 문자를 삭제 버튼으로 날려버렸어요. 옥분 씨는 그 찰나의 순간 딸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공과금이라고 하기엔 딸의 반응이 지나치게 민첩했죠. 옥분 씨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정말 공과금일까? 혹시? 하지만 옥분 씨는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답니다. 지금 여기서 딸을 의심했다가는 유일한 보호자인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옥분 씨를 짓눌렀기 때문이에요. 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죠. 나갈게.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휴대폰 만지지 말고 그냥 둬. 전화 오는 것만 받아. 알았지? 괜히 또 뭐 눌러서 고장 내지 말고.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철커덕 하고 집안을 울렸어요. 옥분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관리라는 명분으로 텅 비워버린 껍데기뿐인 스마트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옥분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안에는 옥분 씨의 삶을 증명해줄 사진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옥분 씨는 꺼진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날 밤 옥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딸의 말대로라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숨이 턱턱 막혀왔죠. 옥분 씨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어두운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부엌 한 구석 서랍을 뒤적여 돋보기 안경을 찾아 썼답니다. 딸 몰래 아주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갤러리가 아니라 이번엔 문자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죠. 딸이 미처 지우지 못한 혹은 잊어버린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손가락이 둔해서 자꾸만 엉뚱한 것이 눌렸지만 옥분 씨는 포기하지 않고 스크롤을 내렸답니다. 그러다 맨 아래쪽
스팸 보관함이라는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옥분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눌렀죠. 그곳에는 붉은색 글씨로 독촉, 연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 몇 통이 숨죽인 채 들어 있었어요. 수신 날짜는 바로 어제였죠. 옥분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딸이 공과금이라며 황급히 지웠던 문자가 사실은 이 붉은 경고장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옥분 씨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밖에는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옥분 씨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딸이 그어놓은 보호라는 선 안에서 옥분 씨는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푸석해진 얼굴이었지만 인매만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굳어 있었죠. 옥분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점잖은 외투를 꺼내 입고 핸드백 안주머니에 휴대폰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딸에게는 시장에 다녀온다고 둘러댔지만 옥분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의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대형 휴대폰 서비스 센터로 가기 위해서였죠.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옥분 씨의 손은 핸드백 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위해서 지웠다는 그 사진들, 그리고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연체라는 두 글자. 그 불길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자 또다시 엄마는 몰라도 되라는 말로 덮어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서비스 센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서 옥분 씨가 머뭇거리자 제복을 입은 안내 직원이 다가와 대신 번호표를 뽑아주었죠. 대기인 수 15명. 옥분 씨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위에는 이어폰을 꽂고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보는 젊은이들 뿐 옥분 씨처럼 잔뜩 긴장해서 기계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딩동하는 호출벨 소리가 옥분 씨의 심장 박동 소리와 엇박자로 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1시간 같은 30분이 흐르고 드디어 옥분 씨의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옥분 씨는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7번 창구로 다가갔어요. 젊은 남자 기사가 친절하지만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옥분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아픈 환자를 의사에게 보이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저기, 사진이 다 없어져서요. 우리 딸이 정리를 해준다면서 싹 지웠는데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숨겨져 있는 건지 해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휴대폰을 케이블에 연결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타닥타닥 건조한 타자 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옥분 씨는 기사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알 수 없는 영어와 숫자들만 가득했죠. 옥분 씨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기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기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니터와 옥분 씨를 번갈아 보더군요. 어머니, 이거 사진이 단순히 지워진 게 아닌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요? 기사는 모니터 화면을 옥분 씨 쪽으로 살짝 돌려주며 펜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 로그 기록을 보면요. 계정 자체가 몇 달 전에 변경됐어요. 예전에 쓰시던 계정에서 로그아웃되고 지금은 아예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화 설정도 다 꺼져 있고요. 옥분 씨는 계정이니
동기환이 하는 말들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예전 사진들은 못 찾는다는 거요? 네, 이전 계정 비밀번호를 아시면 접속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휴대폰에는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사가 마우스를 움직여 날짜가 적힌 줄을 가리켰습니다. 5월 12일에 기기 전체 초기화가 한 번 진행됐네요. 그리고 나서 새 계정으로 다시 세팅하신 거예요. 초기화를 하면 그 전 데이터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5월 12일 기사의 입에서 나온 그 날짜가 옥분 씨의 귓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옥분 씨의 시선이 기사가 가리키는 모니터 속 숫자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5월 12일 옥분 씨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은 딸 연주가 퉁퉁 부은 눈으로 찾아와 울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게 월세가 밀렸다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 함께 생겼다고 하소연하던 그날이었죠. 옥분 씨는 그날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딸의 손에 쥐어주며 힘내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딸은 엄마의 휴대폰을 초기화했던 겁니다. 옥분 씨의 손끝이 카운터 모서리를 파고들 듯 꽉 쥐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옥분 씨는 필사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기사는 옥분 씨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이 폰에 연결된 비상 연락처랑 복구 이메일도 다 다른 사람 걸로 되어 있어요. KYJ905. 이거 따님분 건가요? KYJ. 김현주. 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지금 폰 주인은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관리 권한은 사실상 따님한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비밀번호 찾기나 인증 문자도 다 그쪽으로 가게 설정돼 있어서 어머니 폰으로는 아무것도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기사의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딸은 단순히 사진을 지운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인 옥분 씨를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옥분 씨의 모든 정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옥분 씨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안이라는 핑계로 포장된 완벽한 감금이었죠. 옥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5월 12일 전에 은행 앱 같은 것도 다 지워진 겁니까? 네, 초기화하면 앱이랑 공인인증서 다 날아가요. 그날 이후로 새로 다 설치하신 흔적이 있네요. 옥분 씨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5월 12일 딸이 울며 찾아왔던 날. 옥분 씨가 잠시 부엌에 간 사이 딸은 옥분 씨의 폰을 초기화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새로 세팅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옥분 씨의 통장 내역 문자가 딸에게 가도록 설정을 바꿨을 것이고 옥분 씨가 은행 앱에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꼬아놨을 겁니다. 밤새 보았던 스팸 문자함 속의 연체 문자들. 그건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옥분 씨 명의로 무언가를 했거나 적어도 옥분 씨의 돈을 마음대로 굴리면서 생긴 문제들이 옥분 씨에게 들키지 않도록 스팸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마치 얼음장처럼 느껴져 손바닥이 시려왔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내가 늙어서 깜빡했나 보네. 수고했어요. 옥분 씨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기사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옥분 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센터를 빠져나오는 옥분 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옥분 씨의 얼굴을 비췄지만 옥분 씨는 깊은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죠.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옥분 씨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여전히 손주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딸의 서늘한 계획이 보였습니다. 옥분 씨는 손주들의 얼굴 위를 엄지로 쓸어내리며 깊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길 건너편 은행 간판이 옥분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분 씨는 벤치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 대신 옥분 씨는 굳게 담은 입으로 은행을 향해 한 발짝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딸이 쳐놓은 그물망을 옥분 씨 스스로 찍고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분 씨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문제의 검은 스마트폰과 서비스 센터에서 받아온 명함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지만 옥분 씨의 귓가에는 아까 기사가 했던 말이 이명처럼 윙윙거리고 있었답니다. 관리 권한은 따님한테 다 넘어가 있어요.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렸어요. 띠리릭. 평소라면 반가웠을 그 소리가 오늘따라 심판의 알람 소리처럼 날카롭게 옥분 씨의 신경을 긁었죠. 문이 열리고 연주가 급하게 신발을 벗으며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다급한 목소리였답니다. 엄마, 아까 서비스 센터 갔었어? 내 폰으로 로그인 알림 뜨던데 도대체 뭘 건드린 거야? 연주는 옥분 씨의 안색을 살피기도 전에 식탁 위에 휴대폰부터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옥분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5월 12일. 화면을 두드리던 연주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그날 내가 내 전화기 초기화했더구나. 내가 부엌에서 물 떠오는 사이에 연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딸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죠. 그래 했어. 그게 뭐? 엄마 폰이 하도 느려서 바이러스 먹은 것 같길래 싹 밀고 새로 깔아준 거야. 내가 엄마 위해서 귀찮은 거 다 해줬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그날 이후로 내 통장 내역 문자가 너한테로 가더구나. 그리고 연체 문자들, 그것도 내가 스팸으로 돌려놓은 거지? 옥분 씨가 서비스 센터 명함을 손끝으로 톡 하고 건드렸어요. 그 작은 행동에 연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가방을 소파에 거칠게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래. 내가 좀 썼어. 엄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게 월세는 밀리지, 애들 학원비는 나가지, 남편은 월급 줄어들었지. 나 죽겠어서 엄마 신용 좀 빌려서 대출 좀 받았어. 어차피 엄마는 그 돈 쓸 데도 없잖아. 통장에 묵혀두면 똥 되는 거, 자식 죽게 생겼는데 좀 돌려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연주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쳤어요. 그녀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폭력적이었답니다. 엄마는 늙어서 돈 쓸 줄 모른다.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돕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엄마 몰래 처리한 건 효율적인 관리였다는 것이었죠. 딸은 씩씩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 은행 가서 비밀번호 누르라고 하면 3번 안에 맞출 수 있어? 못하잖아. 지난번에도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창구 직원이랑 30분 동안 씨름했잖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금융 사기당해서 생판 남한테 돈 갖다 바치느니 딸인 내가 관리해서 쓰는 게 100번 낫지. 내가 엄마 돈 떼먹어?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다 갚을 거라고. 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옥분 씨의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옥분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딸이 내뱉는 그 모든 말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었거든요. 딸에게 옥분 씨는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부모가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무능력한 객체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연주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듯 부엌으로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죠.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옥분 씨 앞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딸의 시선에는 묘한 우월감마저 서려 있었답니다. 엄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 휴대폰도 그냥 둬. 엄마가 그거 들고 있어봤자 보이스피싱이나 당해. 내 말 들어. 그게 엄마 돕는 길이야. 연주는 다시 식탁 위에 휴대폰을 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려 했어요. 상황을 종료하고 통제권을 다시 가져가려는 행동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옥분 씨가 불쑥 손을 뻗어 딸의 손목을 잡았답니다. 칠순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었어요. 연주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죠. 엄마. 옥분 씨는 딸의 손목을 잡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딸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뺏는 대신 딸의 손을 식탁 위로 끌어내려 휴대폰을 내려놓게 만들었답니다. 탁! 검은 기계가 식탁 유리에 닿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옥분 씨는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딸은 엄마의 눈빛에 기이한 압박감을 느끼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죠. 옥분 씨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주 오랫동안 딸의 얼굴을 뜯어보듯 바라보았답니다. 30년 전 젖을 먹여 키우고 업어 키운 그 얼굴을 말이죠. 옥분 씨의 시선이 딸의 얼굴에서 식탁 위의 휴대폰으로 그리고 다시 허공으로 옮겨갔어요. 그 긴 침묵이 딸의 고함보다 더 무겁게 거실을 짓눌렀죠. 연주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왜 말을 안 해? 사람 불안하게 해. 옥분 씨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문고리를 잡은 채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두고 가거라. 뭐? 뭘? 그 전화기. 그리고 내 통장들. 식탁 위에 다 올려두고 가. 엄마, 지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엄마 혼자 관리 못한다니까. 옥분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안방 문을 닫아버렸어요. 쿵. 닫힌 방문 너머로 딸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옥분 씨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귀를 막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주름진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죠. 거실에서는 딸이 씩씩거리며 혼잣말을 하다가 분에 못 이겨 무언가를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엄마, 나간다? 나 진짜 가. 나중에 돈 사고 나서 나 찾지 마.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옥분 씨는 천천히 안방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식탁 위에는 딸이 차마 가져가지 못한, 아니 옥분 씨의 서슬에 눌려두고 간 검은 휴대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옥분 씨는 식탁 앞에 앉아 그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딸은 이 기계를 통해
옥분 씨의 삶을 조종하고 있었죠. 옥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답니다. 화면에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고 옥분 씨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어요. 까만 화면으로 변해버린 휴대폰. 그것은 딸과의 왜곡된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자 옥분 씨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침묵의 선언이었답니다. 옥분 씨의 눈가에는 물기가 없었어요. 대신 굳게 담은 인맥 끝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옥분 씨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지어 먹고 설거지까지 말끔하게 마쳤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여있던 검은 휴대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대신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쓰던 도장과 신분증을 꺼내어 핸드백에 넣었죠. 그리고 옷장 문을 열어 가장 빳빳하게 다려진 옷을 꺼내 입었어요. 마치 중요한 예식을 치르러 가는 사람처럼 매무새를 가다듬는 옥분 씨의 손길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답니다. 옥분 씨는 집을 나서자마자 동네 대리점이 아닌 택시를 타고 시내의 큰 휴대폰 매장으로 향했어요. 딸이 아는 사람이 없는 전혀 낯선 곳이어야 했거든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최신 기기들이 옥분 씨를 반겼어요.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옥분 씨는 진열대는 보지도 않고 곧장 상담 의자에 앉았답니다. 새로 하나 개통해 주시오. 번호도 아예 새로운 걸로. 직원이 쓰던 폰에 약정이 남았는지 결합 할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옥분 씨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 명의로 깨끗한 거 하나 주시오. 그리고 전산에 내 가족이라도 내 정보 못 보게 막아주는 거, 그것도 확실하게 걸어주시오. 옥분 씨의 말투가 어찌나 단호한지 직원은 두말 않고 서류를 꺼내 들었답니다. 옥분 씨는 돋보기를 쓰고 계약서의 깨알 같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어요. 예전 같으면 딸에게 내가 읽어보고 여기다 이름 쓰라고 해라 하고 미뤘을 일들이었죠. 하지만 옥분 씨는 볼펜을 꽉 쥐고 계약자 본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렀었어요. 김옥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답니다. 새 휴대폰을 손에 쥐고 나온 옥분 씨의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가장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옥분 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은 옥분 씨는 핸드백에서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방금 산 새 휴대폰을 꺼내 올려놓았답니다.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그리고 문자 알림 서비스. 전부 다 바꿔주시오. 창구 직원이 전산 조회를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니, 지금 알림 서비스가 김현주님 번호로 되어 있고 인터넷 뱅킹도 따님 아이디랑 연동되어 있어서 이걸 해지하면 따님한테 알림이 갈 텐데요. 따님이랑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옥분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죠. 옥분 씨는 창구의 유리막 너머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답니다. 아니요. 전화할 필요 없소. 내가 내 돈 관리하겠다는데 허락받을 이유가 뭐 있겠소? 지금 당장 그쪽이랑 연결된 건 다 끊어버리고 이 세 번호로만 연락 오게 해주시오. 인터넷 뱅킹인가 뭔가 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내 도장 들고 여기 직접 오는 사람한테만 돈 내주시오. 직원은 옥분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알겠습니다 하고는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은행 안을 울리는 동안 옥분 씨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꼿꼿이 앉아 있었답니다. 직원이 내미는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팔이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옥분 씨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딸에게 저당 잡혔던 자신의 인생을 한 조각씩 되찾아오는 기분이었답니다. 여기 비밀번호 새로 설정하실 거 내 자리 눌러주세요. 옥분 씨는 비밀번호 입력기 앞에 손을 올렸어요. 딸이 외우기 쉽다고 지정해줬던 영이나 생일 대신 옥분 씨만이 아는 숫자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눌렀어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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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4번의 신호음이 경쾌하게 울렸죠. 처리되셨습니다. 이제 이 통장은 본인 외에는 자녀분이라도 인출이 안 됩니다. 문자 알림도 방금 등록하신 새 번호로만 갑니다. 직원이 건네준 새 통장을 받아든 옥분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통장 첫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비밀번호 변경, SMS 서비스 변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은행 업무 처리가 아니었어요. 옥분 씨의 독립선언문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주머니 속에 새 휴대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짧게 울렸어요. XX은행 김옥분님 보안 매체가 재발급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금지. 옥분 씨는 그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도착한 금융 문자였죠. 옥분 씨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매연 섞인 도로변의 공기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 씨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쯤이면 딸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갔을 겁니다. 해지되었습니다. 연동이 끊겼습니다 하는 문자들을 보고 딸이 얼마나 길길이 날뛸지 눈에 선했죠. 아마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옥분 씨의 새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딸은 이 번호를 모르니까요. 옥분 씨는 그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집에 도착한 옥분 씨는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딸의 통제 수단, 그 옛날 휴대폰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휴대폰과 새 통장을 식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란히 올려두었죠. 저녁 준비를 하는 옥분 씨의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춤을 췄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집안을 채웠죠. 옥분 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 해도 이제 옥분 씨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수단이 있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거실에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어요. 예상대로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답니다. 삑삑삑삑, 삑삑삑삑.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옥분 씨가 아침에 나가면서 도어록 비밀번호마저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엄마,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밖에서 딸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옥분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현관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어요. 화면 속에 비친 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옥분 씨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죠. 그저 화면 속의 딸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옥분 씨의 일상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옥분 씨는 뒤돌아서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 불을 껐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옥분 씨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옥분 씨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숟가락을 입안 가득 넣었어요. 따뜻한 밥알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텅 비어있던 속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던 소란이 잦아들고 문 밖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옥분 씨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숟가락으로 몽글몽글한 두부를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위장이 비로소 풀리는 듯했죠. 옥분 씨는 천천히 씹어 삼키며 그 옛날 연주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달래주었던 그 된장찌개의 맛을 음미했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옥분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록의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자 문틀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던 연주가 휘청하며 중심을 잃을 뻔했죠. 딸의 얼굴은 화장기가 다 번져 엉망이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당혹감으로 젖어 있었답니다. 옥분 씨는 그런 딸을 내려다보다가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어요. 들어와라. 밥 먹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한 옥분 씨의 말투에 연주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어요. 쏘아붙일 말들을 한가득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밥 먹자는 엄마의 말 앞에서는 그 어떤 날카로운 논리도 힘을 쓰지 못했죠. 연주는 씩씩거리며 신발을 벗고 들어와 습관처럼 식탁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옥분 씨는 부엌 찬장에서 밥그릇 하나를 더 꺼냈어요.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았죠. 주걱으로 밥을 푸는 소리, 밥그릇 뚜껑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옥분 씨는 딸의 앞에 밥그릇과 수저를 놓아주었어요. 먹어. 다 식는다. 연주는 밥그릇을 노려보다가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남이야? 어떻게 비밀번호를 다 받고? 은행에서 문자 온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 딸이 엄마 돈이나 떼먹으려다 걸린 년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옥분 씨는 묵묵히 생선살을 발라 딸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답니다. 어릴 적 생선 가시는 목에 걸릴까봐 무서워하던 딸을 위해 평생 해오던 그 손짓이었죠. 밥 먹어라. 지금 밥이 넘어가? 엄마가 나를 도둑 취급하는데. 연주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옥분 씨는 그제야 숟가락질을 멈추고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답니다. 옥분 씨의 눈동자는 호수처럼 깊고 고요해서 연주는 순간 기가 질린 듯 어깨를 움츠렸어요. 옥분 씨는 아주 낮고 느릿한 어조로 입을 떼었죠. 연주야. 나는 너한테 내 휴대폰을 맡긴 거지. 내 인생을 맡긴 게 아니었다. 그 한마디는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어요. 연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옥분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늙어서 기계 다루는 게 서툴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까지 너한테 넘긴 건 아니란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내가 누구랑 연락을 하고 싶은지, 그건 내가 알아야 하는 내 몫이야. 내가 효도라는 이름으로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그건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게야. 연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반박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엄마는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 식탁의 주인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살라고. 연주가 기어들어가듯 변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어요. 옥분 씨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어요. 내 편안함은 내가 챙기마. 너는 내 밥이나 챙겨 먹어라.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주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국물에 만밥을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죠. 짭조름한 눈물과 구수한 된장 맛이 입안에서 뒤섞였어요. 딸은 우물우물 밥을 씹으며 어깨를 들썩였고 옥분 씨는 모른 척 묵묵히 자신의 밥을 비워냈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찌개 냄비가 식어가는 소리, 그리고 딸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평온하게 감돌았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지만 식탁 위의 노란 조명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그때 식탁 한쪽에 놓아둔 옥분 씨의 새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졌어요. 띠링. 사랑하는 우리 딸. 연주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옥분 씨가 오늘 대리점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저장해둔 이름이었죠. 옥분 씨는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버튼을 눌렀답니다. 찰칵. 엄마 뭐해? 연주가 눈물 젖은 얼굴로 멍하니 물었어요. 옥분 씨는 화면 속에 담긴 밥 먹는 딸의 정수리와 보글거리는 찌개 뚝배기 사진을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예뻐서 찍었다. 내 폰이니까 내 맘대로 찍어도 되지 않니? 옥분 씨의 말에 연주가 피식하고 바람 빠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그리고 엄마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안도의 웃음이었죠. 옥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놓인 딸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포개어 올렸어요. 딸의 손은 차가웠지만 옥분 씨의 손은 따뜻했죠.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긴 대화는 필요 없었답니다. 달그락. 빈 밥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옥분 씨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계절을 되찾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워진 그릇과 주인에게 돌아온 새 스마트폰이 나란히 놓여 옥분 씨의 새로운 내일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